안녕하세요. 박상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장경전 116쪽 펴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핸드폰 끄고 유튜브 끄고 게임 끄고 공부 이왕 하는 거 집중해 가지고 잠깐 들으면서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요 장경전 공부까지 하면 일석이조 개이득. 가봅시다. 칠판에다가 미리 좀 써놨어요. 이게 유리 칠판이라서 쓰다 보면은 막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원래도 안 좋은 것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미리 좀 칠판에다 적어놨고 핵심적인 내용들 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전 소설 읽으면은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앞부분에서는 핵심 인물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줄거리를 봤더니만 왕패의 딸 월영, 난영, 그 다음에 진호사의 딸 진소절을 아내로 맞이한 장경은 장경전이니까 이제 장경전이 제일 중요하겠지. 초은을 첩으로 맞이하여 삼처일첩을 넣는다. 어느 날 건성이 꿰매 빠진 장경은 절도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원래 이게 수능에 출제를 하는 거면 이제 장경전이고 게다가 이제 장경이 꿰매 빠져서 유배를 가는 장면. 그럼 이제 그 주인공 장경이 이 유배의 상황,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보통은 이제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이제 장경전인데 장경은 빠져. 장경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 여자들끼리의 그 암투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출제를 해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고전 소설에서 어려운 지점이죠. 여기도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훅 읽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누가 누군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다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요거 힘들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그 다음 문제 풀이하기 전에 머릿속에 뭘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 칠판에다 잠깐 좀 적어놨으니까 좀 봅시다. 칠판에 적어놓은 걸 보면 장경전, 고소, 인물 파악.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소설, 뭐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고전 소설이 이제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직책도 나오고 호칭도 다르게 부르고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야 할 것들은 우리 문학이라는 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묻거나 할 시간이 없어. 보통 고전 소설 2,800자 읽어봤자 문제 3개밖에 안 줘요. 문제 3개인데 여기 뭐 한 20명 나온다. 그럼 20명 다 물어보나?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국어 영역, 지문이라는 측면에서 핵심만 잘 찾으면 된다. 근데 그 핵심 인물 대상 해가지고 보통 2명, 3명 이 정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독해 능력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세모해 놓은 거는 뭐 특히 우리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어중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답에서 안 물어본다고. 그래서 반드시 착한 애, 나쁜 애. 여기서는 지금 초은이 착한 애로 나오고 소씨가 나쁜 애로 나오고 그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특히 고전 소설에서 이 도우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도우미들 보통 뭐 도사님, 부처님, 뭐 승상 보통 요 셋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그냥 돕고 지나가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아이템을 주고 가요. 그지?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탈출했는가 하는 지점이 출제 요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써놓은 건 뭐냐면은 특히 우리 소설 문제에서 1번 문제가 인물을 물어볼 때가 많아. 그래서 그 인물을 물어봤을 때 도대체 이거 1번 답지에서 A는 뭐 했다, 2번 답지 B는 뭐 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가 도대체 뭐 했는지, 야 이런 디테일을 읽으려면은 그럼 처음부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모든 인물을 다 파악해야 되나? 물론 머리가 좋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파악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 수능 출제 원리를 가면 돼요. 수능 출제 원리. 아까 맨 위에도 얘기했지만 핵심 인물과 대상만 물어보는 게 결국 국어 영역이니까. 결국 국어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특히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인물 문제들 반드시 핵심 인물만 답에서 묻는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찾아내는 것들을 연습하면 의외로 요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린다. 즉 이게 중요해요. 핵심 인물만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 좀 쓸데없는 인물들은 소거해도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소거하는 것들 좀 연습을 해놓으면 실전에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재밌으라고 쓴 얘기는 아니고 바퀴벌레 이렇게 써놨는데 특히 고전 소설에서 노비, 뭐 시녀,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집에서 뭐 도우미 아줌마를 쓴다. 그럼 도우미 아줌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죠. 사람이지.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도 나름의 인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우미 아줌마들도 뭐 우리를 도우러 온 거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러나 자,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바퀴벌레라고 써놨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신분제 사회였다고.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노비와 시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즉 이런 소설에서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우리 답에서 출제되는 요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읽기 편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장경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소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뭐 춘향이도 그렇고 이것저것 그 시행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답을 주지 않아요. 왜? 핵심 인물이 아니니까. 그 핵심 사건을 하는 약간의 도움일 뿐이다. 자, 독해할 때 이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좀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 나가면서 칠판에다가 인물 두 가지를 써놨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써놨는지를 봅시다. 내 이제 누명을 쓰고 만리 적소에 가니 유배지에 가니 부인은 각각 자녀를 거느려서 보중함을 바라노라. 또 초혼을 불러서 가만히 이르되 진부인은 어질거니와 소씨는 각별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왕부인 진부인은 착한 여자다. 근데 소씨는 나쁜 여자니까 조심해라. 이런 게 이제 살짝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 되시겠고. 자, 그리고 떠날 새 부인은 흐느끼며 말하기를 주야로 발언하나이다. 자, 이제 본게임 나오겠네. 원래 소씨는 초혼의 지모와 승상의 애중함을 시기하여 매양해코자 하더니 마침 승상 없는 때를 타서 개교를 생각하고 시비를 불러가지고 초혼의 사환 손침에게,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온 춘향이, 손침 뭐 이런 애들은 굳이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소씨라는 나쁜 여자가 뭔가 나쁜 일을 꾀하고 있다. 어떤 나쁜 일이냐,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느냐, 이걸 초점을 맞춰갖고 독해를 해야 돼요. 내 이 서간을 가지고 정사원에게 가거라. 손침이 허락하고 정사원에게 가니 정사원이 본디 무가 출신으로 초혼을 흠모하던 바라. 의외로 초혼의 서간이 왔음을 듣고 대희하여. 자, 칠판에다 지금 미리 써놨는데 우리 고전 소설 쪽에서 특히 편지가 이제 출제가 되면은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건지를 간단하게라도 써놓든가 또는 머리에 기억을 해놓든가 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왜? 고전 소설에서는 지금이야 여러분들 카톡을 쓰든가 이메일을 보내든가 문자를 보내든가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편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 자, 기억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놓고 소씨가 정씨한테 보낸 가짜 편지였지. 소씨가 정씨에게 보낸 가짜 편지, 이런 아이템들도 동그라미 세모를 표시해주면 좋겠지. 자, 뭐라고 썼냐면 초운이 정장군에게 올린다. 널 사랑한다. 나를 데려가 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 해서 정사운이 다 읽고 크게 기뻐하여 즉시 답서를 닦아주거늘 소씨가 기꺼하여 춘향에 건네며 말하기를 내 이 서간을 가져다가 가만히 초운의 서한 밑에 감추라. 그래서 가짜 답장을 받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명을 씌우려고 이제 초운이 방에다가 숨겨라. 이윽고 소씨가 시비를 데리고 초운에게 가니 이제
요 소씨 나쁜 여자가 초은을 이제 엎어 씌우려고 이제 일부러 그 방에 가는 거지. 승상이 귀양지에 가신 후로 자연 심사 우르라기로 운랑을 보러 왔노라. 너 보러 왔다. 서책을 뒤져보는 체 하다가 서간을 얻어내어 말하기를. 자, 니은에다가는 이렇게 2번. 자, 정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 좀 데려가 달라 하니까 땡큐 이러고서 이제 초은에게 I love you 이러고서 편지를 보낸 거지. 그래서 니은에다가는 2번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고. 자, 이 편지 어디서 왔냐? 초은이 깜놀해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소씨가 말하기를 네 방에 있는 걸 왜 모르냐?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하여건을 소씨가 보고서 크게 화나가지고 초은을 결박하고 꾸짖기를 승상이 아니 계시다 하여 이런 행실을 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요. 엎어 씌운 거지. 여기 소씨가 이제 초은한테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나쁜 여자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장면. 자, 즉시 왕씨와 진씨 다른 부인들 데려다가 이제 증거물을 보여주겠지. 그 연고를 물은즉 소씨가 서간을 내어 베며 말하기를. 거기다가 2번. 아까 그 남자한테 온 편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랬더니 두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총망 중에 어찌 처치함을 생각하리요.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소씨가 말하기를 정씨가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 이 나쁜 음탕한 여자를 일단 가둬놓자. 이때 소씨는 모든 노복을 분부하여 정씨가 옴을 기다리더니 밤든 후에 과연 정씨가 들어왔다. 노복들이 일시에 고함하고 내달아서 정씨를 결박하고 세 부인께 고한즉 정씨는 불의 지변을 당하여 초은의 서간을 내어드리며. 자, 초은의 서간 거기다가는 1번 아까 처음에 그 받은 편지 소씨가 가짜로 보낸 그 편지지. 봤더니만 초은의 필적이 맞더라. 그래서 초씨가 말하기를 정상은 실로 무죄하니 풀어주라. 그래서 얘가 얘를 가짜로 미끼로 쓰고 그냥 이제 버린 거지. 이때 진씨 침소에 돌아와 시비항란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모름지게 나의 서간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옥중에 가 전하라. 일단 평소에 착한 여자였는데 갑자기 음탕한 여자라고 하니까 얘는 좀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다. 밑에서 넷째 줄 진씨의 은혜를 감격하며 서간을 보니 하였으되 너는 착한 여자니까 후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 요 세 번째 편지는 진씨가 초은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 여기는 누명을 씌우는 편지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은 전체 인물, 시험용 인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자, 우리 소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소설이라는 거는 뭐 작품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7분 왔다 갔다 요 정도 시간으로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학, 비문학 뭐 이렇게 시간 안배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고. 보통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내용 읽어버리고 한 문제씩 다 모든 답지 다 확인하고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소설 같은 경우 한 10분 넘게 걸리지. 그러면 꽝이죠. 그럼 결국 뒤에는 비문학 하나 못 풀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 나오면은 맨날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파악하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고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다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 인물과 대상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여러 명이 나오지만 사실 이 글에서는 나쁜 여자 소씨, 착한 여자 초은, 그 다음에 미끼 정씨, 그 다음에 착한 여자 진씨, 이 정도만 파악해가지고 소씨가 초은하고 정씨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 상태에서 진씨는 초은을 위로하더라. 만 다 읽고 나서 머리에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해줘야 그래야 실전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답도 안 틀리게 풀 수 있는 겁니다. 1번 갑시다.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자, 정답은 4번이었고
정 씨는 소 씨에게 항변하면서 초운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자, 맨 끝부분에 있는 이제 결정적 사건 거기를 이제 출제를 한 거였고 자, 여기 어디가 틀렸어? 자, 정 씨가 소 씨에게 말하면서 이 여자는 죄가 없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 거기 초운의 무고함 X 쳐놓고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 아, 그렇다면 여기 지금 미리 써놨는데 자, 답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초운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가 아니라 누구라고?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 자, 문학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핵심 인물과 대상, 시든 소설이든 다 똑같아요. 사이에서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것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 핵심 내용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핵심 인물, 대상 얘네들이 주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에서 주체 바꾸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문학 답지 볼 때는 어떤 사건 쪽보다는 누가 여기다 초점 맞춰갖고 읽는 거를 연습하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답도 빨리 찾고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이 매우 줄어들어요.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인물에 주목하라. 문학의 답지를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초운의 무고함 아니었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런 문제들 빨리 풀고 안 틀리는 거 이게 실력이라고. 자, 뒤로 갑시다. 2번 문제 봤더니는 뭐 간단한 문제. A와 B로 가장 적절. 자, 우리 문학 문제에서 가장 적절이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주제를 묻는 문제야. 그 뜻이야. 그래서 게다가 이 주제가 거의 문학은 어디 있다고? 맨 끝에 있다고. 그래서 맨 끝부분에 봤더니 진 씨가 초 씨에게 위로를 전달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 B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며 위로를 전달한다. 그냥 끝부분에 있는 주제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가장 적절한 문제. 까먹지 말고. 자, 마지막 3번 갑시다. 3번은 칠판에다 지금 미리 적어놨는데 아까 그 편지, 이 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것이었고 정답은 3번이었고 소씨의 악행을 드러낸 구체적 증거물 이 아니었고 디귿도 역시 2번 편지였죠. 정 씨가 초 씨에게 보낸 모르고서 이제 쓴 편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고전 소설에서 이제 편지가 등장했을 때 하여간 문학은 주체, 누가 누구한테 행동한 거냐 또는 누가 누구한테 글을 쓴 거냐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성 116쪽에 나온 장경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한 번 보면서 내용 파악 완전히 다 끝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끈 다음에는 다시 한번 책 쳐다보면서 뭐 한 1, 2분이면 될 거야. 자, 1, 2분 정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오거나 또는 뭐 EBS와 비슷한 부분 나왔을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다면 그런 걸 우리가 개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박상준 선생님이었습니다.